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들레르가 쓴 시 독자에게의 강연들을 리메이크 해보았죠. 그러면 이제 전체를 보아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어리석음 탐욕으로 점철된 과오제야 구더기의 피 묻은 이빨처럼 영혼을 싣고 몸을 길들이고 우리는 강아지 키우듯 회한을 돌보도다 거지들이 이별로 기르듯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론도 좀 바뀐 부분이 있죠. 밤길 시체 손길 억센데 촛불은 꺼질 듯 나부끼는구나. 피눈물 생명 빨아대고는 비친 양 촛불을 움켜쥐고 희죽희죽 웃으며 피로 얼룩진 누런 이빨 드러내는구나. 그래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대상으로 다루었죠. 그 부분이 이제 보들레르가 쓴 독자에게 다른 부분이죠. 나중에 뭐 설명하겠죠. 뱀처럼 비비꼬며 비스듬히 누운 뱀 같은 자세에 이렇게 뱀처럼 이걸 지우죠. 비비꼬며 비스듬히 누운 뱀 같은 자세에 좀 바꿨어요 이번에. 왜? 행간에 통일성을 적용하기 위해서죠. 이행을 보면 희어감는 거미줄 같은 눈동자에 벌떡벌떡 요동치는 물고기 같은 몸부림에 그래요. 그래서 뱀처럼 비비꼬며 비스듬히 누운 채를 뱀 같은 자세에 이렇게 바꾸는 거죠. 통일성이 있으면 더 좋아 보이죠. 더 좋죠. 그래요. 별빛은 검붉은 커튼 뒤로 사라지는구나. 빈잔에 투덜대는 주정뱅이처럼 구더기에 못 막힌 시체처럼 무덤인 줄 몰랐더냐. 사타구니에 잘도 얼굴 처박는구나. 그래요. 바뀐 부분이 있죠. 이연도. 지갑에 꽂힌 수표 다발이 사랑이 있냐. 황금의 눈먼 계집처럼 우리는 지나는 길에 금제의 쾌락을 훔쳐 사가지 이어진 오렌지처럼 한사코 쥐어짜는구나. 그래요. 여기도 바뀐 부분이 있죠. 그 표현상 바뀐 부분이죠. 뜻이 바뀐 건 아니죠. 우리 내수 속에 한물이 알몸의 계집년들 헤엄치며 몸짓 속삭임으로 그물치고 숨 들이키면 혈관으로 몰려드는 피라냐 때 어린 양들 쫓기고 절규하고 물어뜯기는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죄책감을 못 느끼게 된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다양한 꽃향기 호화로운 침실 갖춘 섬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꿈 품은 개잡년 독약 집어든 손가락 잘게 떠는 건 티끌만한 죄책감 때문인가 벅찬 휘율 때문인가. 다음 면을 보겠습니다. 치기에 비틀거리는 행인들의 거리 유리창 너머 쭈그린 채 담배 연기 내뿜는 년 거울 보며 마스카라 칠하는 년 아을 걸음삼아 이리저리 활짝 핀 꽃들 양분으로보다는 걸음삼아 이렇게 쓰면 어떤가요? 더 감각적이죠. 구체적이고 바꿨죠 표현을.
이해는 바뀐 게 없죠. 그 중에도 흰이 드러내며 웃으며 다가와 내 젖 가슴만 쥐고 깨물며 늙은이도 성직자도 백치가 되어 속삭이며 허벅지가 유난히 휘고 골반이 두드러진 년 있으니. 그래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돌아보면 새벽바람에 쓸려오는 가죽부대 덮어쓴 해골이 똑같은 몸짓 속삭임. 머저리여 알아두거라. 가시도친 조화를. 위선자여 나 같은 놈이여 내 형제여. 그래요. 이제까지 보들레르의 시 한 편을 보들레르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흐름과 의식의 흐름과 표현에 따라, 그렇죠. 표현을 존중했죠. 연의 순서대로 리메이크를 해보았는데 리메이크한 시의 연들이 이어짐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보들레르의 독자에게라는 시는 보들레르의 전체 관념이 축소한 것 같은데 획득한 관념을 신화하여 작성한 시인 반면에, 그렇죠, 신화 부분이 많죠. 헤르메스도 등장하고. 그렇게 되면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리메이크한 알콜 리슨 투는 독자에게라는 시를 관념의 작업 수단으로 시를 관념의 작업 수단으로 하여 현실화하여, 즉 현실과 결합하여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신화한 시를 현실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에 나오는 성을 거래하는 여성이나 그래요. 촛불 들고 정의로운 척 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다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또 남녀간에 성적인 행위나 이런 거는 다 현실에서 접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전 지식이 뭐 별 필요 없는 거죠. 보편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거리가 나오고 여성과의 만남이 나오는데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시공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현실화하면 시공의 제한을 받겠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반면에 보들레르의 독자에게는 신화적으로 구성되었기에 상하 좌우 전후의 제약이 없으며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이콜 리슨투는 최종 완성물이 아니라 순간적인 성격을 띈다고 하겠습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요. 8. 화폐 자본에서 활동에서 산업자본. 그래요. 산업자본에서 조직체에서 활동에서 상품자본, 또 상품자본에서 또 활동해가지고 또 화폐자본으로 복귀한다. 이렇게 써놨죠. 보겠습니다. 이 삶의 형식은 현 시대를 지배하는 삶의 형식으로 단순히 사적 영역의 생산 능력의 형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삶의 형식이 있죠. 제조업체가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제조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체도 보이지만 보겠습니다. 이 형식은 생산 영역을 규정짓는 형식이기도 하지만 사적 영역의 전체 구조를 규정지으며 인간의 관념에 이전에는 소수에게밖에 없었던 관념의 형식을 대다수 인간들의 마음에 생성시키는 형식이며 국가 나아가 국제 질서 역시 이 형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겠으며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삶의 형식들은 이 형식에 의해 통일성이 적용되며 합체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금융자본, 은행의 활동도
이 속에 있는 거죠. 이런 건 없다 치더라도 화폐 자본에서 활동, 조직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다 이 속에 이제 들어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산업활동도 마찬가지죠. 화폐 자본에서 활동하면서 조직체가 만들어지고 조직체에서 활동하면서 그 상품을 획득해서 또 상품을 팔아서 화폐로 만들죠. 그 단순히 제조업체를 설명하는 형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 형식을 사회 전체 형식을 설명하는 형식이 된다는 얘기겠죠. 어떤 이들은 자본가들이 지불을 이 시대의 특징으로 규정지으며 말세며 현재도는 판멸해야 하고 새로운 제도 아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무지에 근거한 소리입니다. 그래요. 재산이 있는 이들이 어떻게든 재산을 늘리려 하고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을 늘리려 하겠죠. 얻으려 하겠죠. 그런 치부, 그러한 치부가 현 시대에 의해서 도래했고 이것이 혼란을 일으키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다.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러는데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공산주의자나. 이 글을 쓴 이는 그게 아니다. 먼저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니다. 시대를 구분하는 특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지부는 권력이 중심이 되었던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도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던 것으로 지부는 제도의 특징을 규정짓는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지부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부를 이용해서 부를 더 늘리는 것도 있고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늘리는 것도 역시 지부인 거죠. 그래요. 예전에 봤지만 중국의 송나라 시대에서도 지부 활동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개혁안도 나오고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그게 뭐 시대를 구별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고 현재는 자본과 결합해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확립된 곳에서는 권력을 이용한 지부는 인정되지 않죠. 범죄 행위에 속하는 거죠. 지부의 의지는 생산물이나 생산물과 교환 가능한 담지자를 사용하여 감각적 쾌락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근원이 되는데 그렇죠.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지닌 인간에게는 어떠한 사회 구조에서도 그러한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육체 때문에 치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 육체가 편하고 육체가 쾌락을 누리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치부를 해놔야지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인간은 육체를 지닌 이상 생존 수단과 욕망 추구 수단의 소비 없이 살아가며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시대를 특징짓는 주관적 관념은 치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의지입니다. 시대를 구분짓는 시대를 지배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가치의 화폐 투여 해서 뭘 하나요? 상품을 사겠죠. 늘어난 가치로의 화폐. 여기서 상품은 투여한 화폐보다 더 늘어난 화폐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어야 되겠죠. 그건 작업수단이 되겠죠. 늘어난 가치로서의 화폐는 기존의 가치 보존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겠죠. 당연히. 물론 여기서의 상품은 의복이나 먹거리, 냉장고나 텔레비전과 같은 생활도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의복 같은 건 소비하면 사라지지 더 늘어나는 화폐로 돌아오지 않죠. 여기서의 상품은 주로 사회의 가치를 형성하는 작업수단과 연결되어 있는데 기업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작업수단, 활동 지출이 되며
근로자이건 자본가이건 사적 영역에서는 주택, 주식, 채권, 금융상품과 같이 사회적 가치 형성과 연관된 대상을 가리킵니다. 집은 사회적으로 보면 작업수단이 되죠. 인간들을 유지시키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그래요. 인간들 보존하는 데 기여를 하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작업수단이 되는 거예요. 주택은 어떤가요?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 가치를 그래요. 발생시킬 수 있어요. 주식, 채권 다 마찬가지죠. 실제로 이러한 시대를 규정하는 의지를 악용하여 국민들이 보유한 가치를 간직한 재산을 정부가 나서서 속임수로 수탈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복권이나 도박이 대표적입니다. 잘못된 거죠. 국민들이 재산 형성을 돕고 그래요. 재산이 증가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인 거죠. 그게 정부에도 좋고 국가에 전체적으로 좋은 거죠. 국민들이 가난하면 재산 형성하지 못하고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국가가 가난해지고 국가로서 안 좋은 일인 거죠. 한국에서도 로또라는 복권 형태가 존재해 국민들이 보유한 가치를 수탈하고 있으며, 강원랜드라는 도박장이 존재해 또한 국민들이 가치를 수탈하고 있는데, 복권이나 도박은 작업수단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 변형된 형태일 뿐입니다. 그 정부가 도박장이나 복권을 허용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수탈하는 일에 누구나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정부는 더더구나 해서는 안 되겠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치지 못하게 제도를 확립해야 할 역할이 정부에게 있잖아요. 그래요. 도박도 안 된다, 복권도 안 된다 이러니까 그래요. 굉장히 윤리적 기준이 엄격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또 이거를 쓰니는 또 성매매는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기준이 뭘까요? 그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느냐 해치지 않느냐, 그걸 보는 거죠. 사회 전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느냐. 국민들이 재산을 약탈하지 마라. 국민들이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을 늘리는 것이 국가와 국민 개개인에게 이롭기 때문이죠. 그런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기준이 없는 거죠.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율 금화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여시유 항무항. 어떠한 것이 발자국이 있으면서 발자국이 없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질문 자체도 어렵죠. 그 전에 뭘 다뤘나요? 구천지학과 선천지학을 다루었죠. 선천지학은 마음 탐구하는 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간의 신과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을 찾는 것, 찾아서 접촉하는 것이겠죠. 후천지학은 뭔가요? 세상이 생겨나면서 생긴 가르침,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르침을 가르치겠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선천에 원래 붙어있는 가르침을 알고서 실현하는 것은 그래요. 후천지학과 무관하지 않다. 후천지학을 익히는데 다하여라. 그래서 그대의 사명을 다해라. 그러면 절로 원래 붙어있는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부터 있는 가르침 말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뭐 다 얘기했으니까.
그래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지죠. 그럼 이제 이해가 가죠. 발자취가 있으면서 발자취가 없는 것, 그건 이제 후천지약을 통해서 선천지약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죠. 그래요. 후천지약을 익혀야 되는데 특화된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까? 후천지약 중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요. 답알 공차 헛되고 안타깝구나. 왜 이랬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헛되고 안타깝구나 이랬겠죠. 그래요. 그 뜻이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남자학 선유 사내가, 남자는 사내를 번역하면 되죠. 사내가 곱고 이쁜 거, 뭐 곱고 아기자기한 것을 익히려 하고, 묘리방, 그래요. 묘한 것 속에서 그래 꽃향기 방, 묘한 것 속에서 향기로운 것을 찾으니 결국 모든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질문을 듣고 헛되고 안타깝도다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구나 설명을 해줬는데 이런 비유를 왜 들었을까요? 곱고 이쁜 것을,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고 신비한 것에 홀리는 것은 보통 여자 아이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대의 수준은 여자의 수준이구나. 이제껏 설명했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니, 그 얘기인 거죠. 불식정중, 그대는 뭐 바른 가운데를 알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바른 가운데는 이제 계속 설명했죠. 후천지학 속에서 후천지학을 통해서 선천지학에 이른다. 또한 또 뭘 모른다는 거예요? 중후정, 가운데에 있는 것 중에 또한 바른 것을 알지 못한다. 그게 뭘까요? 특별히 그러한 것은 없다. 특별히 특화된 뭐 후천지학 이런 건 없다. 그리고 특별한 뭐 인간의 사명이란 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대에게 합당한 가르침을, 후천지학을 찾고 그대의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면 된다. 어떠가는 신의 뜻에 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당기처 시진현, 그러한 것들에 차별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무당기처, 시추 없이 일어난 곳, 시추 없이 그냥 있는 곳, 이것이 그냥 진실하고 참되고 신비한 것이다, 신묘한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후천지학의 특별한 후천지학, 특별한 인생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에는 어떤가는 신의 뜻이 간직되어 있고, 어떤 신의 마음에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거듭나면 또 어떤가는 신과 접촉하겠죠. 그래요. 무당기처, 시초가 없는 곳, 뭐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되겠죠. 세상에 있기 전부터 있는 그곳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요.
그대에게 맞지 않는 구천지약을 찾으려 하지 마라. 그 말은 또 모든 곳에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통할 수 있는 어떤가는 신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 이 말이기도 한 것이죠. 보겠습니다. 잔뜩. 세상이 생긴 뒤 생긴 가르침은 수많은 분야에 수없이 존재하고 사람들의 인생은 제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서도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 어떤가는 신과 접촉하기에 용이한 가르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떤가는 신이 특별히 원하는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르침과 인생을 알고 싶습니다. 그 질문인 거죠. 비난을 듣죠. 그대의 눈이 도둑태 눈깔인지는 익히 알고 있었으나 귀까지 사후정인이 참으로 안타깝도다. 여자아이들은 곱고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고 신비한 것에 홀린다. 그렇게 설명했건만 그대의 수준은 아직도 여자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 이번에는 확실히 이해하거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은 어떤가는 신의 뜻에 의해 생겨난 것이니 어떤가는 신의 뜻이 간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물며 어떠한 일에서나 어느 누구의 인생에서나 어떤가는 신의 뜻이 간직되어 있지 않겠나. 그대가 익혀야 할 가르침과 그대의 인생 속에서 어떤가는 신의 뜻과 어떤가는 신을 찾는 것이 그대가 이루고자 하는 길의 지름길이자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대보았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